어? 그럼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 한 괜찮게 한 40대 보유하고 있으면 차주고 한 2, 3천 원. 어느 정도 내가 좀 짬밥을 사면 500은 다 노력을 하면 500 까지. 나도 노력을 겁나게 해가지고 딱 500이 맥스야. 500에서 딱 멈춰. 나중에 다 까먹었어. 뭐 배처 뭐 이제 그건 뭐 한다고. 그래. 왜 이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 금방 만들어. 안 그래? 금방 만들어.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근데 일반 월급제들이 한 2, 300만 원, 200만 원대. 그럼 가처분 소득을 빼면 모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만 원도 빠질 때. 그죠? 한 달에 2, 300만 원이요. 그럼 나도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하고 남는 게 내가 튀겨만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한 달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죠? 그럼 어때요? 100만 원 저축. 100만 원 저축해봤자 나중에 이게 정기 저축을 하면 한 7, 80만 원. 보통 7, 80만 원, 100만 원 저축이 아니고 7, 80만 원, 왜 7, 80만 원이냐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야. 2년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야. 7, 80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모으면 어떻게 되냐?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냐? 10년이 걸린다. 1년에 한 달에 7, 80을 정기 적금을 하면 산술적으로 딱 나오죠. 1년에 1000만 원. 1억원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10년 걸린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그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 나중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주식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이게 자본소득 올라타야 돼.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거 못 올라가. 근데 내가 기본 버는 돈이 있어. 내가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집을 없어. 그럼 내가 벌어야 돼. 뭐 자영업을 하든 붕어빵을 뭐 해서 아니면 의사로 취직을 하든 전문직으로 하든 벌어야 돼. 전문직 투자자들은 3년이면 1억 원 못 받아. 이게 중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게 샐러리맨들 뻔해. 수익도 뻔하고. 샐러리맨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슈퍼게임이 되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 유튜브도 나와. 자, 그런 애들은 만에 한둘이야. 나머지 9,999명은 뭐야? 다 깡통 찼어. 만에 한둘이야. 그런 애들이 나중에 책도 쓰고 유튜브도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럼 적은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은행 정기적금을 해놓고 이자 뭐 요즘은 많이 올랐어. 예전에 뭐야 0. 몇 프로 1%도 안 돼야 연 이자가. 얼마까지 0% 했죠? 은행에다 맡겨봤자 이자가 1%도 안 줘요. 그냥 안 주는 거야. 그거. 요즘은 한 2%, 3%? 2, 3%? 막 이게 4%, 5% 주는 데 있어. 그 은행 망하면 그 돈 띄워.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들의 특징이 뭐냐? 거산한 이놈이래. 그래서 은행 이자 많이 주는데 좋으냐?
나중에 이자 그거 한 1, 2%더 받으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원금 다 날려.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는데, 그런데 좋아하지 마. 거기 맡겼다가 어떻게 되냐? 날려. 다행히 5천만 원 이하는. 은행도 망하잖아. 그것도 다 뛰는 거야, 원금. 일부만 조금 받는 거야, 일부만 받는 거야. 선생님, 물고기는 뭐예요? 야, 왜 이게 하냐?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없어. 예전에는 지금 은행 금리가 셌어. 10%대였어. 8, 90년대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10%가 됐어. 이게 내가 좀 이게 칭찬을 해주는 게 군부정권 때 이거를 좀 잘해. 군부정권 때 이거는 잘해. 예금 이자를 갖다가 보증을 해. 보증을 해. 근데 문민정부 때 어떻게 보면 어떠냐? 이자가 올라가. 그것도 IMF 때 확 올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만큼 거의 나왔어요. 군부정부. 전두환 이 양반이 그건 잘해놨어요. 전두환 이 양반이 한 게 아니라 전두환이 경제도 모르니까 경제부 장관을 갖다가 제대로 된 애를 안 친 거야. 이게 군부정부 때. 그러니까 얘네들 때 그때 예금 금리를 잘해. 근데 이게 어떻게 냐 문민정부하고 IMF 겹치면서 어떻게 돼? 예금 금리가 똥값이 돼. 6%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냐 은행에다 맡겨봤자 까지는 거야. 인플레이의 근처도 못 가. 까지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했대요? 이유는 간단해. 국가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화폐 발행으로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많아. 그거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요거를 낮춰. 예금. 그냥 화폐를 많이 쓸 수가 있어.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자가 되거나 은행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많이 줘. 왜? 은행에다 빌려주고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자가 쌓여. 이자가 쌓여야 돼. 이 국가 입장에서 그 지금 화폐 발행세가 있어. 종류가 많아. 대표적인 게 기축통화하고 몇 개, 3개 아니야. 요걸 많이 걷어야 돼. 거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경기 부양을 하면서 기업들이 싼 이자로 장사를 하니까 기업이 잘 돼. 근데 나중에 이게 버블링.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선량한 서민들이 어떻게 은행에다가 맡기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이 다 뭐냐? 돈이 다 그냥 빨려 들어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70년 전에 집 한 채 샀던 돈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이 피자 한 조각 더 싼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피자 한 조각 떨어져. 이게 초화폐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초화폐 인플레이션. 3번 정확히 그때 망했어. 지금 4번째 망할 때가 지금 들어왔어. 망조가 들어왔어. 망조가. 내 눈에는 보여. 망조가 들어왔어. 들어와야 망조가 들어와. 그럼 주식값 올라가나요? 보통 초화폐 인플레이션이 되면 회사가 도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어지간하면 안 떨어져. 진짜 바보 같아. 미친놈처럼 일부러 도산을 내려고 하거나 도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어지간하면 초화폐 인플레이션이 되면 떨리져서. 이것도 자산이야. 모든 자산값이 초화폐 인플레이션은 다 올라. 금값도 올라. 석유값도 올라. 밀가루 값도 올라. 다 올라. 부동산 값도 올라. 건물 값도 올라. 아파트 값도 올라.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떻게 자산들이, 자산 값들이 다 올라. 그럼 주식도 어떻게 올라.
이렇게 돼. 이렇게 도산만 안 하면 다. 뭐다가 이게 원래 주식 얘기하는데 0점은 다시 이건 하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에 살면 집 한 채 내 명의로 집 한 채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서울에다가 내 집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거의 미션 임파서. 야, 왜 그게 미션 왜 임파서인지 예전에 설명드렸어. 우리나라가 어디야?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처럼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 어떠냐? 그 나라는 어떠냐? 폭동이 일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거 같아.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나 선진국 사람들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말 뭐냐? 폭동이야.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직장, 이제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그 월급쟁이들이 죽었다 깨나, 또 100년 동안 그 돈을 어떻게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을 못 사. 이게 사회 구조가 그래. 그래서 내가 사회 구조 교육을 해야 돼. 내 1년에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1000만 원이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 가처분이야. 먹고 살고, 내가 저기 그 4인 가족이야. 4인 가족 월급이 한 200, 300 받아. 요즘 200, 300 받아가지고 뭐 4인 가족이야. 외벌이라고 합시다. 4인 가족이 200, 300까지 먹고 살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이하로 생활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 야, 나도 혼자 살아. 한 달에 나도 생활비가 200 들어가. 달방 월세 50, 카드값이 1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현금으로 쓰고 기타 등등 들어가면 200이 그냥 넘어가. 나 혼자 사는데도 200이 그냥 훅 넘어가. 이제 한 달치가 그냥 카드가 100만 원이 좀 넘게 나와. 그것도 내가 굉장히 안 쓰고 막 해도 그래. 100만 원이 약간 더. 달방 월세 얼마? 50. 여기다 가끔가다 현금으로 뭐 쓸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어때? 200. 뭐 세금이나 보험료나 뭐 저기 그 대출금 나가. 요건 다 빼고. 내가 숨만 쉬어도 나도 한 달에 200이 나가지. 나 혼자. 근데 4인 가족이 200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서울에 살면 생각을 해봐. 200까지 살 수 있어? 나도 200, 숨만 쉬어도 200은 나 그냥 나가. 달방에 살면서도. 이제 4인 가족이 그게 200까지 된다. 겁나게 빠졌어. 그럼 2, 300 벌어. 벌이가 2, 300이야. 진짜 아껴봤자 70만 원 한 달에 적금 들어. 그래서 이제 외벌이는 요즘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 양벌이를 하는 거야. 요즘 양벌이를 따라서 올벌이라고. 올벌이란 말. 내가 지원해서 올벌이. 올벌이야. 전 가족이 다 벌어. 요즘은 전 가족이 다 벌어야. 전 가족이. 야, 우리 집 다 올벌이야. 올벌이야. 나는 혼자 살아. 혼자 사니까 못 벌어. 내 동생이 있어. 제가 와이프 저기 제주도 있어. 둘 다 공무원이야. 올벌이야.
그 월급으로 저기 그 지금 사고 있는 아파트 월세도 딱 월급이 월세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거 런센스야. 우리 재수 씨가 늦게 공무원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저기 이게 짝밥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 한 200 몇십만 원 나온다. 200만 원 초반대라.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있어. 그게 월세가 얼마짜리냐? 그게 250만 원. 월세가 그게 250만 원짜리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원래 군산 사람이야. 원래 저기 경기도 화성 쪽이었는데 서울, 내 동생이 서울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이게 런센스야 이게. 재수 씨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초반이야. 최소한 그냥 사는 아파트가 크지도 않아. 27평짜리. 뭐 좋은 데도 아니야. 저기 산꼭대기야 거기. 그 은평구인가 어딘가 그 산꼭대기. 산꼭대기 집이야. 산꼭대기에 판자촌은 아닌데 산꼭대기 아파트야. 27평짜리야. 그게 월세로 하면 그게 250만 원짜리. 월세로 한 사람이. 월세 250만 원. 근데 월급이 200만 원 초반이야.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갔는데 별로 좋지도 않아. 아니 그러면 그 월세 내면 되겠네요. 그럼 어디 가서 살라고? 내 동생 못. 그래서 양벌이야. 잘렸구나 내가 왜 버린가 지금. 내 동생 잘렸. 요즘은 올벌이야. 올벌이야. 요즘 이게 추세가 그렇게 가는 거야. 예전에는 가장 한 명이서 몇 명을 먹여 살냐? 집안 식구들 10명을 먹여 살려. 그러고도 저축을 하고 집도 사고. 예전에 그 가난한 시절 그 60, 70년대에 가장 한 명에서 어떻게 되냐? 집안에 10명을 먹여 살려. 그러고도 어떻게 되냐? 집을 살 수가 있어. 60, 70년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야. 예전 60, 70년대 사신 그 노인 양반들 내 얘기 들으면 다들 끄떡끄떡 빠져. 그때는 막 저기 그 단칸방에 전 가족이 한 10명이 살아도 어떻게 돼? 집도 사고 행복하게 나갔다. 예전에는 약간 이게 어떻게 되냐? 자, 부부가 있어. 그러면 와이프는 어떻게 되냐? 전업주부야. 집에서 일해. 그럼 예전에는 애들을 많이 낳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 한 6명 정도 낳아. 한 6, 7명 낳아, 애들. 그럼 부부 2명에 애들 7명 하면 몇 명, 벌써 몇 명이야? 9명. 그냥 6남매라고 합시다. 6남매를 낳아. 그럼 6남매를 키워. 그럼 거의 부부 2명 있어. 8명.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시는 부모가 있어. 부모님이 있어. 그러면 부모님 하면 어떻게 돼? 10명이. 그러면 10가족 집들이 예전에 많아. 그것도 어떠냐? 단칸방 집이고. 서울 단칸방 집에 보면 10가족이 거기에 다 살아. 거기서 하러, 예전엔 다 그랬어. 60년. 10가족이 한 방에서 다 살아. 칼잠 자면서 살아. 근데도 어떻게 되냐? 가장 아버지 혼자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놀아. 애들은 학교 가고, 어떻게, 와이프는 전업주부니까 집안 살림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저기 어떻게 이제 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양을 받는 거야. 용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그 가난한 시대에 서울에서 60, 70년대 단칸방에 10가족이 살면서도 나중에 그 당시에도 맞벌이도 아니야. 외벌이야. 외벌이를 하고 10명이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지간한 자기 집 다 샀어. 60, 70년. 그 어려운 시절에. 세계에서 그게 가난하다는 그 시절에. 근데 요즘은 기본이 맞벌이야. 부부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올벌이라고. 올벌이야, 올벌이. 온 가족이 다 벌어. 온 가족이 뭐야? 온 가족이. 자, 요즘 실업률이 높다고 보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웃겨. 예전에 비하면 한 가족 중에서 10명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은 가장 한 명이야. 9명은 다 뭐야? 일 안 해. 뭐 학교 가거나 저기 노인정에 가거나.
그 집안 살림이 9명은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벌어. 한 명만 돈을 벌어. 근데 생활이 됐어. 근데 지금 어떠냐? 부부가 다 벌고 온 가족이 다 벌어도 빠듯해. 집 한 칸 사기는 집 한 칸 사기가 힘들어.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요즘은 이런 가정들이 많아. 애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결혼을 안고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안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 독립을 안 해. 왜 독립을 하면 돈이 많이 나가.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해.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어떠냐? 어지간 사람들을 성취를 했으면 집 한 칸 정도는 그럼 그 집에서 어떻게 되냐? 독립을 안 해. 캥거루 세대라고. 그래서 직장을 다 해. 그럼 엄마 아빠들도 어떻게 되냐? 나이가 요즘은 7, 80이 돼도 다 있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껴야 돼,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사회 구조가 이상하면서 지금 이상한 거야. 전 가족이 요즘이 저걸래. 예전에 10가지 중에서 한 명만 일을 해도 되게 다 먹고 살고 집도 사서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온 가족이 일을 해도 지금